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는 강사, 강연을 사랑하는 강사 문담 정문섭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남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베푼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 중에서도 가장 높이 치는 보시가 가르치는 법보시라고 합니다. 책을 쓰고 강연을 해서 누군가에게 한 자락 빛을 뿌려주는 일을 말하는 거죠. 저는 2010년부터 A+ 성공자치연구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 교육기관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육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는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읽은 독후감을 제 연구소와 관련 있는 분들에게 메일로 보내고 또 제 페이스북과 저와 연관된 밴드에 올려왔습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읽은 책을 유튜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그동안에 못한 이유는 방송에 자신이 없어서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을 보는데 철학자가 한 말이 제 필에 꽂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완벽하다는 시점에서 시작하려면 언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Just do it. 바로 실행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이제부터 저 정문섭의 책 읽기 유튜브 시대 그 막을 올리겠습니다. 자, 책을 올리기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 A+ 성공자치연구소 대표이사로 있고요. 전직은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서 충청일보 중구메일 거쳐서 충북기자협회장도 역임했고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알고라는 칼럼집 더 우연한 선고는 없다.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는 대한민국 선거 코드, 선거한 내 모습을 상상하라. 대한민국 움직이는 차트CO 시리즈들을 계속 10여 권 이상 써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첫 책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이디어는 발견이다. 6가지 창의 발상 코드 유레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볼까요? 저자 박용택 이분은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영국 맨체스터와 중국 칭화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고 한국품질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그 창의적 발상, 손에 잡히는 창의성 교육 과목을 운영하면서 그때 학생들한테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만든 책이 오늘 제가 소개시키려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시면은 책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저자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머릿말을 보셔야 됩니다. 머릿말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머릿말 속에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쓰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담고 있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머릿말을 보면은 생각을 바꾸면 창의성이 보인다. 이런 주제와 함께 창의적 발상에도 보편적인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창의성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나는 이런 보편적 패턴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자각과 경험을 독자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엑기스만 만들어 놓은 책. 자, 그럼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독창적인 것을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과연 독창적인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몇몇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상대성 이론을 제안했던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창의성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의 비밀은 그 출처를 숨기는 것이다. 놀랍죠? 네, 출처를 숨기는 거랍니다. 창의성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의 미술 화가라고 부르는 피카소죠. 피카소도 훌륭한 예술가는 베끼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는 표현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역시 창의성이라는 게 베끼고 훔치는 거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약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 애플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이 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독창적이 아니고 출처를 숨긴 거고 베끼고 훔치고 뭔가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라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계몽주의 작가 볼테의 말을 이용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아니고 단지 사려 깊은 모방이다. 네, 요 대목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려 깊은 모방이라는 부분에 밑줄 그으시고 사려 깊은 모방을 하시는 것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내용들을 밑줄 그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 10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내용들은 페이스북에서 정무섭 친구 신청을 하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창의성을 높이는 6가지 발상 코드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거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의 재발견이라는 얘기죠. 자,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여러분 지금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 옆에는 줄 없는 줄넘기. 날개 없는 선풍기와 줄 없는 줄넘기, 2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거 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노스크라는 거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코에다가 이걸 꼽아가지고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노즈가 되겠습니다. 노즈. 코인 노즈와 마스크를 합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제입니다. 복제는 뭐예요? 따라한다는 얘기죠. 누군가 했던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누군가 했던 것을. 별거 없다는 얘기죠. 따라하는 것. 중국 사람들은 멀리서 친구가 오면 잘 익은 술과 향긋한 차를 대접한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만든 것이, 이런 관습을 이해하면서 이런 걸 반영해서 만든 것이 대만의 시치 라이프라는 회사입니다. 차와 술 하나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차주배라고 합니다. 차다자 술주자. 차와 술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잔이라는 얘기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질레트 상품이죠. 남자들은 뭐 다 이걸 써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질레트가 원래 처음에는 면도날이 하나로 나왔다가 2개로 나왔는데, 그걸 복제해 갖고 이제는 3중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질레트 3중 보호막 질레트를 만들고 나서 무려 얼마나 팔렸냐? 이게 1988년도에 나왔는데 마3이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1억 개 이상이나 팔린 대박 상품이 났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명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창의력을 높이는 6가지 발상 코드, 세 번째 속성 변경입니다. 카멜론처럼 변신하기,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스웨덴에서 지하철을 탄다면은
이런 광고를 보게 될 겁니다. 전동차가 딱 들어가는 순간 저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동차가 멈추는 순간 저 여인은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앳된 14세소녀의 민머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한 명의 어린아이가 암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속성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전입니다. 뒤집어서 판 바꾸기. 싱가포르 가면은 싱가포르에 이렇게 아주 멋진 싱가포르의 그 랜드마크라고 하죠. 요즘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있는 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게 됐습니다. 저 위에 있는 모습이 건물 맨 위에 있는 게 배입니다. 배를 위에다 얹혀 놓은 겁니다. 이거 역발상이죠. 역발상. 예. 하늘 위에 배를 띄운다는 역발상.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배 위속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그 건물 끝쪽으로 가다 보면 마치 폭포수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전, 창의성의 역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통합이죠. 뭔가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랑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오는 제품은 보면 블룸스 칩스라는 게 있습니다. 블룸스 칩스. 자, 이거 뭐냐면요. 포장 용기인데 저걸 왼쪽에 있는 통을 따는 순간 손 넣기가 힘듭니다. 근데 좀 있다가 그거를 확 펼치면 저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먹기 편하게 저렇게 꽃봉오리가 피듯이 쟁반 형태로 벌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주 재밌는 발상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레스토랑 가면 몇 번 보셨겠지만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프 먹고 그릇까지 꿀 거. 지금 빵에다가 수프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 수프를 먹고 나면 빵까지 먹고 그러면 나머지 종이 하나만 남으니까 저건 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워프라는 해변에 가면은 보댕이라는 식당에서 이걸 처음 만들었다고 그래요. 보댕에 이제 클램 차우더라는 건데 빵 속에다가 수프를 담아서 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연결입니다. 관련 없는 것들을 짝짓기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흔히 보면 이게 꽃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꽃병이 평상시에 꽃병으로 있다가 불이 났을 때는 확 던져 갖고 뭐랍니까 이게 화재용으로 쓰는 거죠. 화재를 진압할 때 이게 꽃병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마법 천자문이라고 해서 유명한 책인데 저게 왜 유명해졌냐?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법 천자문은 펼쳐라 라는 주문과 함께 펼전이라고 했죠. 해당 한자인 전자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육과 오락, education and entertainment. 그래서 edutainment가 된 거죠. 교육과 오락을 합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20세기가 생산성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창의성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창의성을 발견하는 그런 코드가 있다고 하면은 제거, 복제, 그리고 속성 변경, 역전, 용도 통합, 연결이라는 이런 코드를 창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앞으로 창의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로 책 결론을 드리고 구독은 정문섭의 책 읽기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구독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